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앞서서 이 강지호 기자가 전해드린 이 재판의 전반적인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좀 더 상세한 디테일을 좀 한번 찾아보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녹취록 부분이겠죠. 근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까 강지호 기자가 설명한 내용만 들으시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내용이 어땠는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진본, 원본의 내용은 어떠하며 검사들이 조각낸 그 내용은 어떠한지 좀 비교해 보는 시간도 마련해 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검사의 녹취록 악마의 편집 풀 버전으로 깨버린 판사입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자, 오늘 있었던 이 녹취록, 저는 검사가 녹취록을 딱 트는 것을 보면서 이것들이 오늘 작정을 한 게 있구나,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울려 퍼지면은 기자들은 그것만 일단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나온 것이고, 뭐 한 차례뿐만 아니라 몇 차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뉴스거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녹취록을 재생한다는 그 자체로 분명히 뉴스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얘들이 오늘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서증조사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PPT를 가져와서,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현재 다뤄지고 있는 위증교사 부분이 아니라 옛날에 검사 사칭을 가지고 한참 떠드는 겁니다. 오늘 2시간 조금 넘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 재판에 1시간 반 이상을 검사 사칭 부분에만 할애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의 얘기를 또 꺼내 와가지고 법정에서 막 떠들어댄 겁니다. 변호인 측에서 제지를 하고 또 재판부가 제지를 해서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애시당초 오늘 검찰의 목적은 저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줄여서 저 정도면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왔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안에 재판 끝나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톡 갖다 놓는 거예요. 기가 딱 차더라고. 그거를 다 오늘 법정에서 딱 보여주겠다, PPT로 보여주겠다, 이건 거죠. 참네. 자, 아무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거죠. 이 위증교사 사건은 연장전의 연장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2년에 끝난 검사 사칭 사건을
오늘에 다시 리바이벌해서 되살려서 또 써먹고 있는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검사 사칭 이재명 대표가 한 게 아니에요. 이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은 최철호 PD, KBS 최철호 PD입니다.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한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운 그 대가로 지금 현재 시청자 미디어 센터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있을 때 이진숙이 오자마자 강행했던 인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최철호였어요. 대가를 톡톡히 받은 거죠. 진짜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은 최철호인데 최철호는 이렇게 출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이 최철호 PD가 검사 사칭을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옆에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검사 사칭을 사주했다, 부추겼다, 도와줬다 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걸 가지고 또 기소를 합니다. 그게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인 거예요. 아니, 확정 판결이 난 거하고 확정 판결은 났지만 나는 그 판결에 대해서 지금도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건 내 마음이잖아. 확정 판결 났다고 내가 억울하다 이 말도 말 못해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억울하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걸리고 또 기소당하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최철호 PD의 검사 사칭 사건을 보도한 미디어 오늘 기사입니다. 2002년 6월 9일 기사예요. 이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현직 PD가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전격 구속돼 언론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KBS 추정 60분의 최철호 PD는 지난 18일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통화를 한 뒤 그 내용을 방송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당시 통화한 상대방의 발신 번호를 추적해보니 KBS 추정 60분의 업무용 휴대전화였다면서 최 PD를 관직 사칭 및 편집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자, 편집에 의한 명예훼손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걸로 고소했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철호 PD가 처벌을 받은 겁니다. 당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과정이라든지 사정도 오늘 녹취록에서 조금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최철호 PD는요,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김병영 시장하고 전화하는데 검사 이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질문할 내용을 적어주고 하면서 사실상 이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 그래서 법원은 이걸 가지고 검사 사칭 방조라고 해서 처벌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오늘 김진성 씨와의 이 육성 테이프 속에서도 공개가 됩니다. 오늘 공개된 이 테이프 통화 내용 전체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요, 이재명 대표하고 김진성 씨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최철호 PD가 김진성 씨한테 전화를 2차례 걸었대요. 근데 전화 통화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검사를 사칭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최철호 PD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오모 비서라는 사람하고 또 통화를 하는데 이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돼요. 김병량 시장이 검사인 줄 알고 전화 건 이유는 바로 이 오모 비서와 전화 통화한 내용. 아마 최철호 씨가 이 오모 비서한테 그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음성 메시지를 남긴 모양이에요. 자, 이 음성 메시지를 듣고 전화를 하는데 그때 이미 김병량 시장은 상대방이 검사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 김진성 씨하고의 대화 내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 검사 사칭을 사주했다는 것은 애시당초 말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악마의 편집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대목,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 이 대목에 대해서는 검찰이 쏙 빼요. 2시간 반 정도 진행되던 검찰의 이 서정조사 관련된 이런 그 진술에서 검찰은 주구장창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 중에 김진성 씨와의 통화 내용을 다시 갖고 가가지고 20년 전으로 다시 되돌려 가가지고 2018년의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은 2002년에도 사칭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2018년의 통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 무죄라는 거, 이재명이 검사 사칭을 돕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미 거기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싹 드러내죠. 일단 거기부터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검찰이 제시한 편집본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까 강지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계속해서 증언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말해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 말해주면 되지.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재밌는 거는요. 그런 내용 말해주면 좀 고맙겠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는 너무 또렷하고 크게 들려요. 하지만 통화 상대방이 김진성 씨 목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전화 녹음 상태를 보면은 녹음은 아마도 김진성 씨 핸드폰에서 녹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내 전화로 녹음을 하는데 내 목소리는 크게 안 들리고 상대방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풀 버전에 뒤져보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 김병량 시장하고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가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 상황을 덮어야 됐고, KBS는 당시 수달 사건에 이어서 이 최초로 검사 사칭 사건까지 터지게 되니까 상당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누군가한테 탓을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다. 최초로 역시 잘못했다가는 중징계를 받아서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역시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울 필요가 있었다. 희생양이 딱 필요했던 거고,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 뒤집어 쓴 거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검사 사칭을 사주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말했던 겁니다. 몰고 갔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검찰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검사 사칭을 사주했다 라고 몰고 가는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주했다 여기까지만 딱 잘라. 그러면서 보세요. 본인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거지를 씁니다. 이게 검사인지 양아치인지. 자, 뿐만 아니라 당시 이재명 대표가 막 얘기를 막 하면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를 하면서 옛날에 2002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하면은, 네, 그렇죠. 김진성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KBS하고 성남시하고 접촉이 있었다는 건 그건 팩트고요. 그거는 좀 아시죠? 그랬더니, 네, 그럼요. 이렇게 또 김진성 씨가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은 싹 드러내. 네, 그럼요 부분은 없어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그러면서 이 김진성 씨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당시 구체적인 건 잘 모른다. 10수년이 지나가지고 2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내 구체적인 게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거는 우리가
기억 안 나는 20년 전인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가 그래요. 아, 네. 제가 분위기는 알죠.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분위기는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제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제가 당시에 시장 비서로 있다가 잠시 나와서 선거 캠프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애매해요. 몰라요가 아니라 애매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분위기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분위기만 말씀해 주시면 된다. 라고 한 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는 거 당연해요. 구체적인 상황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물어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얘기 들었다는 거, 그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몰라도 돼요. 그런 얘기 들었다는 것만 알면 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성남시하고 KBS하고 접촉을 있었다는 그건 팩트고요. 근데 그런 얘기 좀 들으셨죠? 그러니까 뭐 듣기는 했죠.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싹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들었다는 얘기만 해달라.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위증교사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합니다. 공소시효 다 지났고 혹시 도움받을 게 있을까 싶어서 연락드렸다. 당시 성남시하고 KBS, 그 다음에 최철호 PD 등이 서로 얘기해서 내가 다 한 걸로 내가 타겟이 됐다. 내가 그래서 억울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김진성 씨가 뭐라냐면, 아이고 뭐 억울하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그때 억울하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 요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만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다. 요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최철호 PD는, 김진성 씨는 법정에서 다른 말을 안 합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만 얘기를 해요. 그게 언제쯤입니까? 최철호가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가 붙잡혀 가기 직전 그 사이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도 자세히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말했다도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덮어 씌우자는 분위기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하고 그 KBS가 서로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 요 부분,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최철호가 뭐 어마어마한 얘기한 게 아니야. 그게 다야. 유일해. 최철호를 한다. 김진성이 얘기한 게 그게 다예요. 들은 적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대략 언제쯤이다. 요 얘기가 답니다. 근데 이 정도도 얘기를 못 하나요? 이게 위증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위증교사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기껏해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 나도 듣기는 들었다. 이거에 다예요. 이게 위증입니까? 자, 실제로 김진성 씨 이렇게 말하게 돼요. 사실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뭐 기억도 다 못 하시지 않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억을 잘 되살펴 보시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당시 판결문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김진성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걸 보면 제가 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죠.
그게 유일한 겁니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한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최초로가 선처받게 해준다. 뭐 처벌을 감경받게 해준다. 이런 뭐 협의가 진행됐었다. 혹시 뭐 그런 거 아느냐? 그 협의는 많이 했던 거 맞잖아요. 네.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고, 네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거고요. 아이, 그럼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주선이라든지 이도원이라든지 이런 검찰 관계자들이 비리가 딱 걸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한테 덮어 씌운 거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그렇죠. 라고 김진성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다, 누가 뭐 했다가 아니라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근데 위증이라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올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그런 얘기 듣기는 들었어요. 이 정도가 위증이라니. 참 이거 좀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 지금 대장동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몇백억을 받았네. 뭐 심지어는 뭐 대선 자금을 지원받았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뭡니까? 배임이에요, 배임. 성남시가 5천억이 아닌 6천억, 7천억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대장동 업자들 김만배한테 딱 이제 이걸 사업을 주는 바람에 5천억밖에 이익을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발 사업에서 지자체가 5천억씩이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게 그게 처음이에요. 앞으로 그 뒤로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배임이라고 한 거거든요. 보세요. 엄청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알맹이는 별거 아니잖아. 백현동 마찬가지고요. 위례지구 마찬가지예요. 비리가 아니에요. 전부 다 뭐다? 배임이에요, 배임. 기껏해야 배임, 배임. 이런 가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법 위반? 그래서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김문기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그때 박근혜한테 협박 많이 받았어요. 이게 허위 사실이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죄목은 어마어마한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포장을 뜯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완전히 공갈빵 아닙니까? 예? 이번에 이 위증교사 사건도 내용이 똑같아요. 기껏 해봤자 그런 분위기 있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다야. 김진성이가 한 말도 그게 다야. 근데 그걸 가지고 위증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 판결문을 보면은요, 김진성이 한 말은 그렇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장난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만약에 검사가 이 편집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오늘 법정에서 계속 플레이가 됐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증교사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편집해 놓은 내용도 가만히 살펴보면 뭐 저 정도 가지고 위증교사라 그러지? 싶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검사가 쪼가리 내놓고 자신들이 유리한 방면으로 끌고 가려고 조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판사가 풀 버전 한번 다 들어봅시다 라고 하는 바람에 이 전후 사정이 딱 드러난 겁니다. 풀 버전 안 들었으면 절대 드러날 수 없는 부분. 심지어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검사가 맨 마지막에 플레이한 네 번째 파일인가 여섯 번째 파일인가 그 파일이 있어요. 그거는요, 심지어 이 사건 위증교사 사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물어봐요. 혹시 김건식 사건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 사람 구속됐잖아요. 뭐 하면서 김건식 씨가 그 우리
김진성 비서관님한테 돈은 3,400 몇만 원인가 얼마 받은 걸로 해가지고 구속이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진성 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제가 준 게 아니고요. 윤종혁이가 준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때도 얘기만 들었어요. 줬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럼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위정교사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죠. 딴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 부분만 싹둑 잘라가지고 봐라, 위중교사 하지 않았냐.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떡하니 증거라고 냈습니다. 야,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참 이 과정을 보면서 야, 참 검사가 과연 인간인가라는 생각을 참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저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구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정말로. 이거 오늘 풀로 안 들었으면 아마 놓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정치 집단이고 정치 집단 중에서도 제일 하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7분입니다. 자,